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신규로 위촉되신 유일임 위원님 소개해드리고요. 간단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원으로 위촉된 유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 기자로 시작해서 30여 년간 방송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맡았지만 이런 방송통신심의 업무를 맡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어드바이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정 안건인 의결사항과 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로 상정하였습니다. 의결사항과 늘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저는 비공개에 반대합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고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언론 보도도 정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일부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을 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저는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인사 관련돼서 공개한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 혹시 위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역대 공개로 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호선건에 대해서 공개로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인사 관련돼서 수많은 안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현주 위원장님 위원장 되실 때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지지난번 전체회의에서인가 우리 보궐선거 선방위 위원장 위촉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 뭐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왜 굳이 이번에 이 인사 문제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내용적으로 봐도 인사 문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개인들의 명예나 위원회 자체에 여러 가지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공개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갑자기 이번에 공개로 한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전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전례가 없었지만 회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는 지금 위원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어떤 개인의 인사 관련된 논의가 있을 시에 비공개로 진행한다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이해 쪽된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장님을 호선하는 것이 오늘 안건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논의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저는 김유진 위원님께서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윤성옥 위원님, 김유진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희가 위원 8명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절차와 관련한 이게 사실은 김우석 위원님께서 정현주 전 위원장 호선할 때 말씀도 주셨는데 그때도 9명이 다 채워질 때까지 호선 절차를 진행하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8명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현주 위원장님의 그때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하다못해 특위위원을 뽑을 때도 비공개로 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 선방위 위원 뽑는데도 비공개로 했었고 전체적으로 인사 관련에 따라서는 전부 다 비공개로 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이번 안건도 비공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왜 질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하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계 및 국민들의 시선이 오늘 우리 모임에 회의에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든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상황 속에서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상상황 속의 회의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 국민 내지는 방송계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공개에 반대합니다. 알 권리 중요하죠. 그런데 알리는 것은 대변인. 여기 홍보팀 있잖아요. 홍보팀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알리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우리 독립성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나서서 이걸 외부에 실시간으로 알리고 그것을 일정 정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독립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찬반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행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는 중요. 이미 우리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체도 방통위 설립 관련된 법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관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심의할 때 규정의 모든 상황을 다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사 사례도 관행에 대해서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두 가지의 가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다고 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결론이 안 난다고 하면 관행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로 하자.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그동안 지금 우리 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 지켜왔던 인사 관련된 비공개 원칙을 지금 이런 정도의 사안으로 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마지막에 전체를 공개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전례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장 선출권이 있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을 하실 때는 9명의 위원이 구성된 후에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행이 아니에요. 관행에서 지금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9명 전원이 모여서 위원장 호선을 한다면 우리가 공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 8명이 모여서 결정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우리가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 과정을 우리는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9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 제적이 9명일 때 얘기고요. 지금은 좀 불행한 상황이지만 8명이 전체 인원이 다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제적위원 8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8명 구성해서 전원이 참석한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9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8명 안에서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면 저는 관행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법에서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원님들, 물론 유일임 위원님이 말씀을 안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의결로 결정할 문제지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계속 공방하는 게 저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 네 분이 공개를 요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도 위원으로서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또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기 보궐로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을 해촉하시고 나서 제가 보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궐로 들어왔었을 때 공개회를 한 적이 없었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인사에 관해서 계속 비공개라는 한 번도 예외 없는 관례를 지켜온 것은 방심위 자체의 기관 관행을 통해서 기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그 선례였고 또 과거의 위원장 경우는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개를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앞으로 위원장이 되셔서 방심위를 이끌어가실 막중한 책임을 진 분이 의도치 않은 명예훼손과 또 다른 구설에 휘말릴 수 있을까 봐 비공개로 했던 취지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회의 자체에 대한 공개는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의견을 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 한번 해보시죠. 이게 절차적인 문제인데 과연 어차피 회의록에는 다 남거든요. 회의록에는 다 남는 부분인데 굳이 인선에 관해서 언론 앞에서 계속 논의를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어떤 때는 관행의 중요함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관행이 중요합니다. 관행이 중요한데 관행이라는 것은 상황이 매우 일반적일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촉이 된 상태에서 구인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 호선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행을 적용하면 안건 자체를 상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례를 깨고 지금 8인 체제에서 안건 상정을 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관행을 깬 것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해왔던 관행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건 상정에 관해서는 제가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이 거리되셔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방심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법에는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국회 3인으로 되어 있지만 방심위 설립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 없이 여당 2명, 위원장, 부위원장, 야당 상임위원 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왔고 그렇게 이해 없이 방심위가 지금 구성되어 와서 심의를 해왔는데 지금 제가 상임위원으로 들어와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후임 위원께서 위촉이 안 되셨다면 제가 직무대행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후임 위원을 위촉하신 마당에 제가 실질적으로 정당의 상임위원으로 추천받은 입장에서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져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임의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해석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건에 대해서 우리 방심위가 어느덧 제5기 방심위가 됐습니다. 5기 방심위가 운영된 동안에 중간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해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무처 직원들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5기 동안에 임기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대통령에 의해서 해촉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역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상임위원, 사기위원회 때 상임위원님께서 아니, 위원장, 부위원장이 해촉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비상 상황이고 이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임위원이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 막중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례 없이 대통령께서 해촉을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관행을 따지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음 안건 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구인체제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인체제까지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당사자가 부담스럽다고 하고 또 언제 구인체제가 될지는 사실 우리가 확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공백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다른 얘기고 공개, 비공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개를 아주 그 자리에서 생방송하듯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확인은 다 되거든요. 국민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 와 계시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나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시차를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의록을 확인한 다음에 공개하는 걸로 하고 그런 전제하에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광삼 위원 얘기가 있으니까 전광삼 위원 케이스도 우리가 상임위원이 3명인데 상임이 1명 부족한 거나 2명 부족한 거나 사실은 전례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은 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하고 유사하게 운영되는 다른 공공기관의 위원회들 있잖아요. KBS나 MBC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도 호선하는 경우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개한 적이 없고 거기도 계속 비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소위원회 구성도 제가 직무대행으로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 인사도 처리해야 될 건들이 있습니다. 기타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건을 빨리 올렸던 이유는 어쨌든 정현주 전 위원장님 후임으로 위원이 위촉이 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방심위의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맞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직무대행을 계속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도 결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기관 자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건을 올린 거고요. 회의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로 진행이 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저 하나 짚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당연히 위원장인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사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 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당연시하고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인 체제가 중요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인 체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상임위원 대행,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체제가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님 2인이 결혼이 됐습니다. 18일 오후 5시 41분에 제가 해촉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2시 40분경에 새로운 위원이 대통령 지명에 위촉이 됐다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몇 시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신속히 전달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이 2명이고 1명은 대통령 추천 몫이고 1명은 국회의장 추천 몫입니다. 상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구인의 위원 추천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 3인 이렇게 균형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곳에서 행정부든 국회든 한쪽에서 권력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과 견제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 추천 몫이 지명이 됐으면 국회의장 추천 몫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구인이 정상적으로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신속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장 추천을 신속하게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해촉된 과정과 해촉의 사유가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구인 중에서 2인이 결혼이 됐으면 2인을 신속하게 충원을 해서 논의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